우리 직원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직장인이 이직을 하는 건요, 직장이 싫어서 이직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싫어서 이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직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 진짜 듣기 싫어요. 이 말 나오면 뭐죠? 바로? 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가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근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고 드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들어보잖아요. 그럼 왜 그만두니라고 물어보면요, 개인 사정이 있거나 절대 이유를 말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기 때문에? 우리기 때문에. 그 속에 아니 개인 사정이 있어요. 말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너 때문이야. 이게 있어요. 결국 모든 우리의 직원들은요,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직장 상사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상사 때문에 떠난다는 건 뭐냐면 직원관리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잘 움직일 것인가. 결국 이게 그래서 감정을 경영한다라고 하는 거의 측면이 왜 리더십이냐.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 누구 좋아할까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CEO들이나 직장 상사들이 생각하기에 부하 직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가 나왔을까요? 인센티브, 월급, 복리후생, 환경을 꼽았어요. CEO들이나 상사들은. 근데 부하 직원들은 언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첫 번째. 인정입니다. 무조건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신뢰감을 받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경영을 얼마 하지 않은,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는요, 부하 직원들을 온전히 믿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믿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예요? 오리. 보면 엄마 오리하고 아이 오리가 있어요. 누가 리더예요? 엄마 오리. 왜 엄마 오리가 리더예요? 앞에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힘이 세니까? 나았으니까? 엄마 오리가 리더인 이유는요, 이 엄마를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사람 없으면 리더 아니에요. 조직심리학에서는요, 리더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조직이라는 개념이 생길까요? 몇 명 이상부터 조직일까요? 2명 이상이 조직입니다. 2명 이상이 조직이고요. 2명만 모여도 조직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야만 하죠? 따를 때 3명 이상부터 리더십이 생깁니다.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왜냐면 둘이 있잖아요. 내가 리더고 부하 직원이 있지만 얘가 싫은데요 이러면 시킬 재간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없겠지만 시켰는데 싫어요라고 안 하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킬 재간 있어요? 아무리 달라볶아도 환장해요. 그래서 둘이 있을 때는 리더십이라는 개념은 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3명부터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3명이었을 때 1명이 리더 역할을 하고요. 다른 1명이 따르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리더는요, 부하들이 있을 때 리더가 되는 거지, 이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그냥 자기관리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얘네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빠질 것 같죠. 빠질 것 같죠. 좋은 리더예요, 나쁜 리더예요? 나쁜 리더. 부하들한테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르는 애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왜? 따르는 애들은요, 리더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리더가 가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에요. 조직에서 그 모든 운영은 누구의 책임이다? 그래서 리더의 책임입니다. 어떤 리더는 이런 얘기를 해요. 쟤는 버리버리해서 짜증나. 쟤는 말길 못 알아들어서 짜증나. 쟤는 느려 터져서 짜증나. 쟤는 그냥 짜증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되게 상당히 많은 조직들의 이런 CEO들 뿐만 아니라요. CEO들도 회사를 경영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분노들이 좀 있어요. 난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얘들 왜 이렇게 못하나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은 리더들이 왜 쟤들은 이거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의 심리적 방어 기제 중에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투사가 뭐냐면요. 나의 불만, 나의 열등감, 내가 나를 평가하는 대로 누굴 평가한다고 얘기하냐면 남들을 평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신뢰감, 내가 나에 대한 열등감이 낮아요. 그러면 남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죠? 계속해서 불만이 있어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는 누구나 자기만의 필터로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나만의 필터로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하고 공유하지 않아요. 명품백 좋아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죠? 지나가다가 여자애들 백만 쳐다봅니다. 아시죠? 남자들 차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꼭 지나가면 차밖에 안 봐요. 그리고 맨날 보배드림 보시면서 맨날 차 바꾸는 생각하시잖아요. 이 필터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느려 터져서 짜증나.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일을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는 필터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필터가 생긴 원인이 뭘까요? 일을 느리게 했을 때 일이 어그러졌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일이 느리게 했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나 상처를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쟤는 말길 못 알아들어서 짜증나. 그러면 말길 못 알아듣는 나를 거기에서 발견하는 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능력 있는 리더는요. 부하 직원을 탓할 필요 없어요. 왜? 부하 직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키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빠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을 예측해서 빠지지 않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누가 가져가야 돼요? 리더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얘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얘가 지금 어떤 벽에 부딪히고 있겠구나. 아, 이 친구는 처음부터 노력을 할 능력이 없었구나. 아니면 얘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능력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평가를 하려면 적어도 그들보다 우리가 그 능력치가 훨씬 뛰어나고 그 경험들을 다 해봤어야 그거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평가대로 이 아이의 능력치가 10 중에서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과업을 주고 어떤 업무를 줘서 얘가 성공할 수 있게 해야 되는지 얘가 지금 어느 능력치 수준이라 어떤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 타이밍에 이 정보를 알려줘야지 이게 우리의 능력에서 다 알고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하 직원한테 적절한 타이밍에 보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들만의 온전한 문제가 아니고요. 부하 직원들의 모든 문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요. 우리 리더들한테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특히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실수는 다 뭐로 이어진다? 비용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가계경제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월급을 받는다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비용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한 사람의 실패는 비용으로 이어지고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다 누가 가져가게 돼 있다? 우리가 가져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 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이런 개념도 당연히 있지만 문제는 경영의 입장에서 사람은요. 다 비용과 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